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랑현북 작가. 저 오늘 책 팔러 나왔거든요. 오늘 책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밖에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한 네. 분이 두세 권씩 사십시오. 네. 사장님, 인사와 간단한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랑현라인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혜원이고요. 굿모닝 랑현 FM DJ로 또 최근에는 랑현북 개정판의 4권 레버리지를 함께 만든 또 작가라고 하기에는 좀 송구스럽지만 여튼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필한 부분에서 최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협업이란 부분을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또 여러 리더 사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책에 실어 넣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사장님들께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협업에 대한 개념 정리, 매뉴얼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사장님. 그 4권을 집필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고민이 가장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협업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PT를 좀 공유하면서 해볼게요. 네. 자, 협업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결국 목표는 다 똑같을 거예요. 식스파. 사실 협업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최근에 많이 쓰긴 하지만 이 협업이라는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신개념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스폰서링, 지원, 후원, 동행, 미팅 이 모든 것이 다 협업이거든요. 그렇다면 비즈니스적으로 올바른 협업이라는 건 무엇인지 협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정립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협업의 사전적 의미는요. 같은 종류의 생산 또는 같은 종류의 작업을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하는 것이 협업의 사전적 의미고요. 이걸 우리 비즈니스에 빗대어 보면 내가 할 역할을 스폰서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스폰서가 각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 동반 상승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협업의 명확한 정리예요. 나는 내가 할 역할을 하고 내 스폰서는 스폰서가 할 역할을 하고 그 두 역할이 만나서 비즈니스적인 시너지를 냈을 때 협업의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협업을 대하는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일단 여러분들의 역할은 셀 리더가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 셀은 세포죠. 아주 작은 단위의 리더. 내가 리딩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소비자이건 회원이건 LOI 파트너이건 예비사업자이건 파트너건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리드할 사람이 있다면 나는 셀 리더입니다. 그럼 셀 리더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지 이 역량을 갖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직을 키우고 팀을 키우고 팀의 리더로 성장을 해서 나는 노동 수입이 아닌 권리 소득으로서의 페이를 형성하고 싶고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린 리더가 돼야 돼요. 가장 작은 단위의 리더를 셀 리더라고 표현을 했는데 셀 리더의 역할은 5가지로 함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제가 가장 먼저 쓴 이 마이 스토리. 제가 이 마이 스토리를 가장 서두에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음, 처음부터 뉴스킨 사업을 꿈꾸고 수년간 준비하고 그렇게 이 사업에 입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뉴스킨은 내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고 이건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업의 선택 앞에서 인생의 진로 변경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이 사업을 겸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비즈니스를 결정하죠.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해볼까? 이러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새로운 일을 선택해서 직업으로 삼는다는 거는 나 자신과 주변에게 진짜 큰 의미를 지녀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어떤 점에 끌림을 받았는지, 내가 이 사업으로 이루고 싶은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내 이야기를 구성하고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현장 능력 1순위예요. 충분한 사업 동기와
나의 마음을 전달한 후에 그 다음에 CRM과 보상 설명, 시스템 협업, 스폰서 협업, 셀 미팅 이런 것들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 스토리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리고 또 감동과 공감할 수 있게 현장에서 전달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우리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CRM, 고객 관리 능력이죠.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고, 클로징을 해서 결제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랑연북 2권에서 자세하게 다룰 CRM 능력, 그리고 보상 설명과 STP. 비즈니스를 안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스폰서와 시스템 협업.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셀 미팅 주간. 이 5가지가 셀 리더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저는 시스템과 스폰서, 협업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오늘은 스폰서와의 협업을 중점적으로 다뤄볼게요. 자, 셀 리더로서 가져야 될 이 협업 능력에서 중요한 건 이 5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협업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는 나의 리더의 생각과 관점을 내가 복제하고 있는가? 그저 몸마다 같이 움직이고 내가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리더가 무슨 생각으로 이 미팅을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해주고 있는지 리더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과 관점을 내가 얼만큼 잘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복제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스스로 늘 점검하고 체크해 보셔야 하거든요. 리더가 된다라는 건 리더의 비전과 생각을 복제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리더가 현재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지 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고 공유하고 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2번째로는 리더에 대한 적극적인 티업입니다. 내 비즈니스를 도와주고 나의 성공을 위해 리딩해주고 있는 내 리더에 대해서 나는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티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혹시나 나의 티업이 형식적이거나 혹은 전혀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는 그냥 뻔한 티업은 아닌지 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사업을 떠나서 그분 한번 만나서 대화하면 좋겠다. 좋은 에너지를 받겠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나는 티업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와 밀착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나는 나의 예비 파트너 혹은 파트너와 함께 또 리더와 밀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나는 리더에겐 파트너고 파트너에겐 내가 스폰서가 되는 거죠. 그 중간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나인데 그랬을 때 나의 역할은 어때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양한 상황에서 나의 역할 이런 것들을 또 랑연북 사권 레버리지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폰서와 리더와 밀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명단, 라인방, 셀미팅 등에 밀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스폰서, 즉 내 리더와 나의 명단을 얼만큼 디테일하게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3자, 제4자 톡방 이런 온라인 소통방에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나는 소통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리더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주기적으로 있는 셀 미팅을 위해서 나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단 한 명이라도 리드할 사람이 있다라면 나는 셀 리더라고 했잖아요. 음, 그 파트너 혹은 예비 파트너를 리더와 함께 다음 스텝으로 함께 리딩해 나갈 수 있게끔 서로 호흡하고 밀착하는 것. 그리고 결국 스폰서와 밀착하는 비즈니스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협업의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협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협업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협업을 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걸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팀은 이렇게 하는데 저쪽 팀은 왜 저렇게 해요? 저쪽 팀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등등 이 협업이라는 모습도 그룹 내에 있으면 각 팀마다 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협업은 리더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리더가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손바닥이 맞아야 파트너와의 손바닥이 맞아야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협업이잖아요, 협업. 여기서 협은 함께할 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협업을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 스폰서가 나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거. 이게 협업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내가 먼저 스폰서에게 진정성 있게 요청을 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요구하고 요청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요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파트너를 알아서 찾아서 사장님 저랑 협업하셔야죠 라고 할 수 있는 리더는 없습니다. 그건 협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은 언제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의 타이밍도 리더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함께 동행했을 때 언제 어느 타이밍이 가장 비즈니스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는 나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나보다 훨씬 더 성과를 많이 내본 리더가 더 잘 알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죠. 지금 만나기보다는 시스템이 한번 적셔지고 난 이후에 내가 만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 내지는 지금 만나는 것보단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제품력이라도 충분히 인지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만나서 STP를 하는 게 좋겠다. 음. 혹은 음, 내 파트너가 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사업 동기를 전달하지 않은 것 같으니 두 사람이 좀 진하게 대화를 하고 내가 뉴스킨을 왜 시작했고 어떻게 하게 됐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나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왔고 이런 것들을 파트너가 충분하게 1대1 미팅으로 전달한 후에 그 다음에 리더를 티업하고 그리고 내가 나서는 게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들. 이건 리더가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의 타이밍은 리더가 결정하는 거고요. 협업은 언제나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폰서는요. 나에게 이 비즈니스를 안내해주고 전달해준 것만으로도 그의 역할은 끝나요. 그 이상 그 무엇도 나에게 해주지 않아도 스폰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각자의 사업이기 때문에. 실례로 저희 일대 스폰서님이자 미드그룹의 그룹장님이신 박지훈 전 여사장님은 1대 스폰서부터 5대 스폰서까지 모두 다 대구에 계세요.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스폰서의 협업, 현장 지원, 동행 거의 받아보지 못하셨고요. 그리고 뭐 두 분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현재 리더분들의 스폰서분들이 해외에 계시거나 은퇴를 하셨거나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스폰서가 나의 비즈니스에 A부터 Z까지 전부 다 협업하고 도와준다라고 해서 내 팀이 크고 내가 조직을 만들어내고 성장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협업이 정말 그 사업적 극대화를 끌어내는 순간은요. 내가 내 스폰서와 협업하지 않아도 내 팀과 조직을 내가 잘 끌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 만들어내는 협업이 가장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리고 리더와 현장 동행 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 동행이 끝난 이후, 즉 협업 이후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점 공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뒤에서 얘기를 더 드려볼게요. 자, 리더와 현장 동행 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데몬스트레이션 가방에 빠진 제품이 있다.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니죠. 프로페셔널하지 못하죠. 데모를 막 하는데
죄송해요. 이 제품은 없네요. 이거 얼마나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발언입니까? 그리고 내가 내 리더를 모시고 내 고객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현장에 내 제품과 내 데몬스트레이션 가방을 쓰는 건 너무 상식적인 거죠. 왜냐면 내 고객이니까. 내 고객을 대신 관리해주고, 대신 데몬스트레이션 해주고, 대신 양자해주고, 어, 대신 안내해주는 스폰서가 불편하지 않게끔 그 외의 모든 준비물은 내가 갖추고 미리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제품 안내에 필요한 카탈로그가 있나요? 요즘 뭐 온라인 시대이고 어플이 활성화되어 있고 다 어플로 결제하고 장바구니 넣고 하지만 저는 나이 고저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지금도 눈에 보이는 카탈로그, 전 제품이 그림과 함께 가격과 함께 나와 있는 전 제품 카탈로그만큼 좋은 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고 올 수 있고 나와 헤어진 이후에도 그 카탈로그를 보면서 다른 제품의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고요.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전 제품을 볼 수 있는 카탈로그를 준비하시라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양자기와 노트북, 나를 대신해서 빼독을 안내하고 건강 측정을 해주고 그리고 STP를 하시는 스폰서님의 양자기와 노트북을 사용한다. 물론 그래도 되지만 내 고객이잖아요. 이 고객의 모든 인포와 건강 정보와 양자 측정 이후의 결과값이 내 노트북에 내 양자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게 맞지 않나요? 음. 내 양자기와 노트북은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뭐 배터리나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을 내가 잘 챙겼나 사전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상모음집이 분류되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두피면 두피, 바디면 바디, 다리면 다리, 뭐 갈바닉이면 갈바닉, 루미스파, 부스트, 각 제품별로, 부위별로 나는 내 핸드폰에 혹은 내 패드에 폴더별로 언제든지 꺼내서 보여주기 쉽게끔 임상 모음집이 분류되어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 도구예요. 예를 들어 뭐 내 스폰서가 내 고객에게 갈바닉을 막 해주면서 갈바닉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 스폰서가 얘기하고 있는 갈바닉과 관련된 임상을 막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런 임상이 나와요. 어떠세요? 이게 서로 손발이 맞는 협업이죠. 음. 그 다음 노트, 펜, 플래닛 등 사업 설명을 위한 도구가 있나요? 스폰서가 보상이나 사업 안내나 시스템 안내를 언제든 할 수 있게끔 나는 노트와 펜과 종이와 이런 플랜, 줄자 등 사업 설명을 위한 도구를 늘 챙기고 있는지 반드시 리더와 현장 동행 전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 분 되게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이 리크루팅하고 싶어 하시는 예비 파트너를 같이 만나러 현장 지원을 가게 된 거예요. 멀리 갔어요. 지방까지 갔거든요. 가서 이제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밥도 먹고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이 사업이 어떤 일인지 설명 좀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STP가 딱 시작되려고 하는 무렵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제가 이제 가방에서 펜을 딱 꺼내는 순간 갑자기 본인의 가방에서 스케치북, 진짜 스케치북 있죠. 자기 아들의 스케치북을 챙겨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치북을 탁 펴시고 제 앞에 펜과 함께 딱 놓으면서 옆으로 커피를 탁 치우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아들의 스케치북을 챙겨오고 그립감 좋은 펜을 함께 딱 제 앞에 놓아주시는데 그냥 이 행동이 진짜 별거 아닌 행동일 수 있어요. 이 행동 하는데 한 2, 3초 걸리나요? 근데 일단 제 마음이 일단 너무 기뻤고요. 너무 사업 설명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듣기 위해 앉아있는 상대방 역시 아 지금 내가 되게 귀 기울여야 될 타이밍이겠구나. 그냥 이 행동 하나만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이 분위기가 얼마나 훈훈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겠어요. 저는 진짜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리더와 현장 동행 시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은 나 자신을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리더와 협업하기 전에 나는 이 상대방에게 나의 사업 동기를 충분하게 전달했나. 제가 앞서서 얘기해드렸듯이 제품과 사업을 전달하기 전에 이 제품과 사업이 충분하게 전달이 되려면
내가 상대방에게 왜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됐고 나한테 뉴스킨이 어떤 일인지를 그 동기를 그 의미를 충분하게 전달해야만 제품도 사업도 전달이 돼요. 그럼 나는 나의 스폰서가 정말 비즈니스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미팅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을 충분하게 했는지 이거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리더에 대한 티업을 통해서 적어도 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은 심어줬는지. 최소한 정말 뭐 억지로 시간 한번 빼봐. 뭔가 스폰서의 가치를 그리고 스폰서의 만남의 가치를 정말 다운시키는 억지 만남. 음. 이런 건 협업을 했을 때 큰 의미가 없는 협업이에요. 협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내 리더를 충분하게 티업을 했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역시 나의 리더를 만나고 싶어 하고 기대감을 갖고 나오고 이 만남을 위해서 서로 시간을 뺐고 이 만남이 귀하다라는 거를 얼만큼 나는 중요하게 언지를 주었나. 사실 한 명의 파트너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시간 조율이 필요해요. 시스템 있는 날 빼고요. 시스템 있는 시간 빼고요. 다른 파트너들과의 사전 스케줄도 겹치면 안 되니까 빼고요. 이것저것 다 빼고 남은 날 중에 나 시간 맞고 내 파트너 시간 맞고 파트너가 요청한 사람 제3자의 시간이 맞고 이 3명, 4명의 시간을 맞췄고 그렇게 만나는 만남이잖아요. 이 시간 맞추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만남을 통해 100% 1000% 확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만반의 준비, 사전 준비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 하나라도 협업의 효과가 떨어질 만한 행위나 무언가 협업의 효과가 떨어질 만한 어떤 변수는 만들지 않는 거. 그게 내가 체크해야 하고 내가 갖춰야 될 나의 역할이거든요. 자, 시간은 식사 타임인가요? 티타임인가요? 전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면 11시 반쯤 만나서 점심을 서로 챙기지 않고 사주지 않고 사지 않고 먹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2시, 3시까지 미팅을 하고 데모를 한다? 저는 이게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밥을 먹을 시간에 밥을 먹고요. 식사 시간 이후에 티타임을 통해 내가 대화를 할 건지, 이 시간도 굉장히 잘 선정을 하셔야 돼요. 음, 밥까지 굶어가면서, 쫄쫄이 굶어가면서 2시간, 3시간 미팅하고 무언가를 한다라는 건 정말 서로 에너지와 기가 빨리는 행위거든요. 약속 시간과 장소는 사전에 잘 확인을 했는가, 체크를 했는가.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당일 돼서, 스폰서님, 그분 오늘 갑자기 안 된다고 하시네요. 무슨 일이 생기셨대요. 갑자기 당일날 변수가 생겨서 그 미팅이 캔슬되는 것. 이 미팅 때문에 시간을 조율하고 뺐고 그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 되는 거죠. 그 리더는 이날 이 시간 여기에 가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미팅을 통해 다른 결과를 냈을 거거든요.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캔슬하지 않도록 약속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사전에 재차 확인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한 분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진짜 기억에 남는 동행이었는데요. 본인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동생분을 저랑 만나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업을 전달해 주길 바라셨고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만남을 요청하셨고 제가 이제 알았다고 했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하루 전날 그 전부터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스폰서님 뭐 좋아하세요? 밥은 어떤 종류 좋아하세요? 지역이 여기는 가깝나요?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시더니 전날 저한테 어느 식당으로 몇 시까지 오시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봤더니만 정말 앞에 너무 멋진 호수가 탁 트여 있고요. 밥집은 저희가 그때 빼속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비빔밥집이었어요. 너무 맛있는 비빔밥집. 거기서 식당 예약을 사전에 하셔가지고 너무 맛있는 맛집에서 어, 제가 또 한식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먹으면서 또 실제로 파트너 사장님의 예비 파트너를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데 뭔가 충분하게 나에 대해서
대화가 되어 있구나. 이 미팅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대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나에 대한 티업도 확실하게 되어 있구나. 그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리더가 만나면 알아요. 그렇게 너무 기분 좋게 밥을 먹고요. 호수를 보면서. 또 밥 먹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차를 마시러 가는 곳도 사전에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또 호수가 탁 보이는 너무 예쁜 카페에 가서 앞에는 물이 보이고요. 새소리가 들리고요. 너무나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야외에서 맛있는 또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또 제 스케치북을 꺼내서 보상 안내해드리고 너무 즐겁게 대화하고 기분이 일단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만나서 2시간 정도 대화를 했나요? 그렇게 하고 서로 너무 기분이 좋고 느낌도 잘 통하고 해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고 그분을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빼독을 하시게 됐고 이런 그 사전에 리더와 나의 가망 대상자와 만나는 그 사전에 내가 중간자로서 얼만큼 이 약속에 공을 들였고 마음을 썼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미팅 시간은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런 말 하시죠. 어머, 스폰서님 저분 가셔야 된대요. 나는 아직 해야 될 말들과 안내해 줄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음, 갑자기 가셔야 된대요. 이런 변수가 또 생긴다라고 한다면, 클로징을 받지 못하고, 넥스트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 만남이 파해지면, 정말 그 다음으로 무언가 또 만남을 만들고 시간을 빼고 하는 게 어렵거든요. 리더와의 협업 전에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내가 해야 할 역할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하셨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어려운 게 없어요. 한번 잘 보실래요? 데몬스트레이션 가방부터 미팅 시간 확보까지 이 중에 무엇 하나 아주 어렵고 하기 힘든 게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미팅 전에 상황을 체크하고 나 자신을 체크하고 준비물을 체크하고 이것도 열정이고 이것도 마음이거든요. 내 리더와의 만남을 통해서 확률 높은 현장을 만들어내겠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동행, 그 협업이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관점 공유예요. 리더와의 협업 후에 그 미팅이 데몬스트레이션이었던 뭐 파마넥스 안내였던 셀 미팅이었던 어떤 초대였던 STP였던 사업 안내였던 뭐 아무튼 중요한 건 오늘 만남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내가 나의 초대자와 함께 나누는 대화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스폰서가 확률 높은 리더일지라 하더라도요. 내가 중간에서 나의 초대자와 이런 것들을 깊게 나누지 않으면 그 다음을 끌어가기가 힘들어요. 자, 오늘 저희 리더와의 만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혹시 오늘 대화를 통해서 기존하고 좀 달라진 생각이 있을까요? 아, 어떤 얘기가 그런 생각의 변화를 줬어요? 우리 다음 주 무슨 요일, 무슨 시간에 그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만나요? 우리 그때까지 스폰서님이 안내해 주신 땡땡 꼭 함께해요. 이렇게 내 스폰서와 함께한 자리 직후에 내가 나의 초대자와 이런 깊은 관점 공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관점 공유를 하고 나서 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스폰서와 또 상의를 하고 이 사람을 그 다음 어떻게 리딩해 나가야 될지 또 그때 맞는 전략과 상황이란 게 생기겠죠. 아무리 협업을 기똥차게 잘해도요. 아무리 매출을 막 수백만 원씩 올리고 뭐 빼독이 결제되고 이 사람이 사업을 결정했고 뭐 시스템에 들어오기로 했고 뭐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던 간에 그 미팅 이후에 이런 관점 공유가 되지 않고 이 관점 공유가 리더와 함께 또 공유되지 않으면 절대로 한 사람도 리더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스폰서와 협업 후에는 관점 공유하세요. 이런 관점 공유를 카톡이나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딱 현장에서 헤어진 직후에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혹은 전화 통화로 깊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 스폰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식스파가 가능하려면요.
명단이 있어야 합니다. 명단. 스폰서와 협업을 통해서 데모도 하실 수 있고요. 매출도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리크루팅도 할 수 있고, 레그도 생길 수 있고, 시스템 안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명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폰서와 모든 걸 다 같이 할 수 있지만 컨택을 통한 명단을 만들어내는 것, 명단의 확장,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럼 명단은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들의 개인 시스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루에 몇 명의 고객과 컨택하고 있는가? 나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뉴밍아웃을 하고 있고 약속을 잡고 있는가? 나는 3061의 1을 지금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콜드를 하고 SNS를 통해서 DM을 보내고 소개를 받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왜인가요? 신규 명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나는 신규 명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나의 루틴이 있는가?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 시스템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하시고 개인 시스템을 정확하게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명단은 생기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 시스템 안에서 숫자를 매니지먼트 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통화한 명수와 횟수, 내가 통화를 해서 직접 만남으로 이끌어낸 횟수, 내가 약속을 잡은 횟수, 약속 중에 캔슬이 난 횟수, 실제로 만남이 돼서 데몬스트레이션이나 혹은 STP나 패독을 전달한 횟수, 나는 이번 주에 몇 번의 데모를 했고 몇 번의 양자를 했고 몇 번의 패독 STP를 했는가, 나는 몇 명에게 얼만큼 연락해서 만남을 잡았고 그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개인 시스템들을 정말 주도 면밀하게 체크해 보세요. 이 개인 시스템의 절대량이 작으면요, 명단은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 시스템을 내가 매일 꾸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개인 시스템의 내용을 내가 숫자로 매니지먼트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 스폰서와 전략을 공유하고 스폰서링을 받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명단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명단이 있어야 합니다. 명단이 없으면 협업을 통한 식스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 시스템과 숫자 매니지먼트 충실하게 하시고요. 이걸 또 스폰서와 함께 공유하시면서 꼼꼼하게 아주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잘 점검하시고 그렇게 협업을 통한 식스파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명확하게 또 협업의 매뉴얼을 나눠주신 우리 최현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협업의 모든 것을 나눠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랜선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네, 30초만요? 네, 괜찮아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현장 동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역할이 노트에 뭘 쓰고 제가 제 스케치북이 있다고 했잖아요. 몇 권인지 몰라요. 그리고 볼펜을 왜 갖고 다니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스케치북 지금 여기 옆에 자리에 없는데 스케치북하고 이 볼펜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스폰서 와, 입장에서 이거 진짜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선물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리더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렇게 훈훈하게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멋있게 신명나게 현장 동행하시고요. 식스팍 꼭 달성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달성하겠습니다. 가볼게요.